안녕하세요. 제8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사무소 설치 기준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될 겁니다.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중개사무소 면적과 상관없이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할 수 없다고 했는데 2016년 7월 20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제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이종 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업무시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1등록 1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3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에 둘 수 없다. 그렇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5번은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 제출하지 않고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도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고 등록 신청할 때도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직접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분사무소 관련되는 것을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사용 인장 등록, 그 다음에 분사무소 업무정지, 분사무소 과태료 처분, 그 다음에 분사무소 휴업신고, 그리고 분사무소 폐업신고 모두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그런데 분사무소 지도감독은 분사무소 관할시장 군수구청장도 가능하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합니다. 등록관청이라고 하면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관할 시장 등도 가능합니다. 지도감독은. 자, 그런데 분사무소의 중개보수는 만약에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주택인 경우 시도조례. 자, 그래서 8번, 9번을 주의해야 되겠죠. 분사무소 관련되는 걸 정리했고, 그 다음에 자격증 제출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5가지가 중요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는 자격증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이나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자격증 미제출입니다. 미제출하는 이유는 직접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4번, 5번은 왜 제출하느냐면
이건 입법의 불비입니다. 법을 개정하면서 뺐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제출하는 것, 하지 않는 것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에 1번이 되겠고요. 2번 고용인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고용인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했는데 고용인이라고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합해서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은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X입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만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사전에 신고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에도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직접 시도지사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으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할 필요가 없고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이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즉 법인의 인감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번에 답 4번입니다. 3번 명칭 표시, 광고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번에 있는 것처럼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서 4가지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무소 명칭, 소재지, 성명, 연락처 4가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은 작년 7월 대법원 판례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발품부동산 또는 부동산 카페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번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안 되고요.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에 보면은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그 다음에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의 도움 없이 알 수 있는 것을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하고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하거나 또는 의뢰인이 고지해야만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자, 따라서 기본 확인사항은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도로, 주차장 4개가 되겠고요. 나머지 소방, 배수, 소음, 진동, 수도, 일조, 열공급, 도배 이런 것들은 세부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인데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20호 확인설명서 서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상대방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단독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되고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사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번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한 후 거래 지분이 변경된 경우 등기법에 따른 등기 신청 전에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 신고서에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4번에 이런 사무의 경우 계약 대상 면적 변경 없이 물건 거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5번 신고 가격을 검증한 경우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며칠 이내에 보고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시도지사에게는 며칠 이내에 보고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신고, 정정신청, 그 다음에 변경신고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할 수 있죠. 해제신고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되고, 정정신청은 특징이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신고 필정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고, 변경신고는 등기법에 따른 등기 신청 전에만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세 개 모두 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제출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면 X가 되겠습니다. 해제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청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을 오타 고치는 거고요. 변경신고는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인데, 면적이나 거래 지분은 정정신청도 가능하고 변경신고도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답 5번입니다. 6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 옳은 것인데 1번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2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이를 신고하며 개업공개사는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했는데,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되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등록관청이 적정성을 검증합니다. 그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신고사항에는 공시지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사항 8가지 신고사항도 암기해야 되죠. 신고사항 8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암기했죠. 매개, 소종면, 실조중.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실거래가액 신고해야 될 사항, 매수인 및 매도인 인적 사항, 계약일, 소재지,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 기한,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를 8가지를 신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은 경우에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국토법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6번에 따라서 3번이 되겠고요. 7번 확인 설명 의무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공동중개에 참여한 개업공개사가 모두가 서명 날인해야 되며 2명이 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우리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보면 2명만 공동중개하는 걸로 되어 있고, 만약 3명이 되었다면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개업공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 등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된 경우에는 확인 설명서에 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리얼,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고 했는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취득 관련 조세를 적지 않습니다. 취득 관련 조세는 매매인 경우만 취득세를 내고 임대차인 경우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3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미음의 확인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의 증명, 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적도는 있지만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금지행위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파트 동호수가 특정됐다면 미래의 건축물이죠. 건물 매매를 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1년에 1,000만 원이고요. 만약에 분양 관련 정서 매매를 업으로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거고요. 이 적법한 분양권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처벌받지 않겠죠. 따라서 1번은 맞고요. 2번 거래 당사자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 전매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해설에 판례 판결문 실어놓고요. 사건 번호도 적어놨기 때문에 대법원 사이트에 가셔서 그 사건 번호를 조회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받아서는 아니 되죠. 4번이 정답이네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5번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금지행위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고 만약 금지행위를 해서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었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8번의 답 4번이고요. 9번 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개업공개사는 그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했는데 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은 원할 때에는 성명란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안 됩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가 있는데 인적사항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없습니다. 디귿에 보면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했는데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틀렸습니다. 리얼에 거짓계약서,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적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의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업은 등록관청이 틀렸네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비업 틀렸고요. 틀린 것은 답 5번 4개입니다. 시옷에 서명 및 날인을 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비업 4개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중 등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 소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가 있고 이중 사무소와 똑같이 처벌받는 게 뜻다방 임시중개시설물이 있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직업이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사유고요.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사유입니다. 임시중개시설물은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이중직업은 개인인 경우에는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은 자격정지고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하면은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소속공개사는 이중계약서도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뜻다방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이중계약서는 별도로 공인중개사법에는 형사책임 규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로 공인중개사법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10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정보험 또는 공제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번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개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가 있음을 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손해배상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는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또는 고용인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셋 중에 하나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3번도 맞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보증보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게 틀렸네요.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즉 보험은 1억 가입했는데 개인개업공개사가 만약 7억 손해를 입혔다면 1억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배상하고 나머지 6억은 개인재산으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예, 무상중개라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을 위반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물론 7일 이내에 공개하고요. 또는입니다. 미시 아니고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됩니다. 2번 중개 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 의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무조건 50%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만 지불합니다. 단 그 비용의 한도가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합니다. 따라서 비용 지출한 게 없다면 50%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따라서 2개월로 약정을 할 수도 있고 5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국공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코미디언 2주일을 생각하면 되겠죠?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통지해야 됩니다. 5번 개국공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중개상물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에는 공개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일간신문사에 통보해서 또 정보망에 삭제할 필요는 없죠. 만약 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했다면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지체 없이 정보망에서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21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옳은 것입니다. 1번 중개법인이 되려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은 2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고요. 보정 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X입니다.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나 했는데 대표자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4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반수 이상이 실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전원이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5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용권이 있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입니다.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야 하고요. 물론 예외적으로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 확보고요.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되고요. 가설 건축물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3번 포상금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는 있지만 수사기관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2번은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먼저 접수한 사람만 지급하고요.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따라서 13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개사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받은 경우에 임의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그 집 부정한 방법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3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게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이중소속 등록 취소해야 되고요. 5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4번에 1번이고요. 15번 자격정지 옳은 것입니다. 1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1번이 맞습니다. 2번은 청문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만 청문을 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한다. X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4번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자격 취소만 5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격정지된 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한다고 했는데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만 7일 이내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15번에 1번인데 자, 15번 자격증 재교부, 그 다음에 자격증 취소되었을 때 반납,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 시 과태료, 미반납 과태료,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정지 처분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증 재교부 반납합니다. 그런데 자격 취소하려면은 들을 문, 청문을 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의 경우 청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의 경우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것은 자격 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한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한다. 자, 그 다음에 반납하는 거 3개가 있는데 자격 취소, 반납 3가지, 자격 취소가 있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이 3개는 7일 이내에 반납을 합니다. 반납하는 거 3가지입니다. 7일 이내 반납입니다. 7일 이내에 반납이고요. 그 다음에 청문하는 게 3개가 있는데 들을 문, 청문도 역시 취소 3개만 청문을 합니다. 자격 취소, 그 다음에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3개가 청문을 합니다. 따라서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는데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7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반납은 해야 되는데 청문은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6번입니다. 업무 정지 기간을 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1, 2, 3, 4, 5번까지는 맞고요. 6번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은 3개월이 아니고 1개월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16번에. 자, 그러면 저는 암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결정, 공일임 15가지가 있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계약, 그 인전, 업명기 이렇게 분류해서 구체적 기준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고 1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을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 때, 이 5가지가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구체적 기준이. 그런데 확인설명서 쌍방교부하고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 등록 위반,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소위 중개인 업무지역 범위 특별시광역시도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구체적 기준이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은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구체적 기준은 1개월입니다. 시험에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16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에 5번. 맨 마지막 6번만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입니다. 17번 틀린 것입니다. 이 공제운영위원회가 작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중요하죠. 1번 공제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합니다. 2번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예, 운영위원회는 둔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이 법에 의하면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어야 할 의무가 없다. 예,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법에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4번 공제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협회 회장 등으로 구성하되 협회의 회장과 협회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해야 됩니다. 3분의 1 미만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5번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이다. 상호간에 선출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되겠죠. 17번에 답 4번, 18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1번은 틀렸습니다. 지부, 지회는 신고합니다. 승인받는 게 아니고 지부는 시도지사 신고, 지회는 등록관청에 사후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은 소속공개사 자격증 사본을 게시하는 게 아니라 있을 경우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2번 틀렸고 3번에 공제운영위원 숫자는 19명 이내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7인 이상 11인 이하고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 숫자는 9명 이상 15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4번 맞고 3번도 맞고요. 5번은 등록인장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에 변경인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은 휴업신고서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한다고 했는데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6번 틀렸고 7번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법원 행정처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과 관련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것은 법원 행정처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8번의 답 4번이고요. 19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이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국토교통부령이고요.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2번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은 2년에 3천만 원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이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성명,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따라서 19번의 답 3번입니다. 4번 소속 공개사가 중개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질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과한다.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법 제50조에 나와 있는 양벌 규정이죠. 예를 들면 직원이 1,000만 원 벌금 받았다면 사장은 100만 원 벌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직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즉 양벌 규정을 묻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액수의 벌금이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에 처합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했는데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으면 아예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0번 벌칙 최고 한도가 다른 것은 했는데 1번 이중사무소, 2번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 3번 임시중개시설물, 그 다음에 5번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게 양도대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양도대여 하면은 양수대여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중개사물에 관한 표시광고를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표시광고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성명, 연락처 4가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번에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